네, 안녕하세요. 실장민입니다. 오늘은 화면에 대한 구성에 대한 설명과 시간이 조금 더 되면 그 몇 가지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곳은 저희 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우스, 저희 회사의 하우스를 우선은 바탕화면으로 띄워놨고요. 우선은 보시는 것처럼 그 기본 화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하나부터 이 배치는 3.0에서는 편하신 대로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치는 중요하지 않고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CCTV를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CCTV 상단에 켜기 버튼이 있어서 켜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CCTV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선 여 밑에 있는 확장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크게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야간 시간대로 야간이기 때문에 깜깜하게 나오는 것이고요. 주간에는 좀 밝은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IR로 보는 거라 좀 어둡게 보입니다. 우선은 다시 끄기를 누르시게 되면 CCTV 화면은 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 제어 부분이라고 해서 모터 제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우스에서 모터 제어라 함은 개폐기 관련된 것들을 이쪽에 모아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필수적인 거는 아니고 저희가 배치를 할 때 열림 정지 닫힘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그런 부하들을 이쪽에 모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뭐 100%라든가 어떤 숫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개폐기 같은 경우에는 개폐 상태에 대해서 시간을 분해능하여 0%부터 100%까지 개폐 상태를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는지를 그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분해능에서 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센서를 설치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로터리 센서라든가 아니면 그 근접 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센서 설치나 별도의 협의가 더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무료로 지원하는 거는 시간 그 개폐기가 처음에 최종 닫혀 있는 부분부터 최종 열리는 부분까지를 시간으로 분해능해서 그 열리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뭐 15초 정도 걸린다 하면 15초 상태일 때 100% 그리고 다시 0초일 때는 0% 정도 해서 개폐기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요거는 현장값과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전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어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어권을 현장에 둔 상태에서 개폐기를 열게 되면 그 값이 동일하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원격에 있는 값하고 동일하게 매칭이 되진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후에 저희가 앞으로 가는 방향에서는 그것도 매칭하는 부분을 연구는 하고 있으니까 그건 추후 다른 제품이나 아니면 3.0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매칭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원 제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원 제어라고 하면 그 일반 비닐하우스를 예를 들었을 때 유동팬, 배기팬, 관수 모터에 관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 형태가 운전 정지 이 두 가지밖에 없으므로 뭐 전자밸브 같은 경우에 24V AC를 사용하는 전자밸브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배치가 됩니다. 근데 220V를 사용하는 전자밸브 같은 경우에는 볼밸브 타입으로 열림정지 닫힘이 돼야 되므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명칭은 저희가 운전정지 단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밑에 쪽에 그리고 열림정지 닫힘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해야 되는 거는 위에 쪽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하에 대한 출력 어떤 제어를 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상부에 이제 스팜 흐림이라고 해서 그리고 요 빨간색은 이제 현장 통신 상태에 대한 참고 값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리고 일출시 값이나 일몰시 값이 나옵니다. 이거는 현장에 어떤 외부 센서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저희가 기상청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는 외부 센서입니다. 외부 센서 같은 경우에는 뭐 외부 온도나 습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설치하는 게 이제 우적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환경 같은 경우에는 풍향, 풍속, 그리고 뭐 일사량이나 이런 센서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풍향, 풍속 센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센서가 다 설치되면 좋지만 그 경제적인 비용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되실 수가 있으므로 외부 가무 센서 같은 경우에는 비에 대한 그 상황을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무 센서나 외부 온도 센서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시는 걸 추천하지만 풍향 풍속 센서 같은 경우에도 풍향 풍속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끔 설치하시는 농가 사장님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그 하우스가 뒤집어졌을 때 최대 풍속이 몇 미터 퍼 세크였냐 하는 이런 데이터를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쪽으로 큰 바람이 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딸기 농가 같은 경우에 바람이 유입되게 되면 뭐 병충해 피해도 있겠지만 뭐 딸기가 서로 부닥쳐서 이제 열매가 좀 멍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쪽 창문을 좀 닫아주는, 그쪽 개폐기를 닫아주는 형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출입문 감시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가 이제 가끔 그 보안에도 되게 취약한 곳입니다. 사람이 늘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갖고 누군가 왔을 때 알람을 알려주는 그런 형태의 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출입 감지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뭐 CCTV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게 알람을 내가 받고 싶다 할 경우에는 출입 감지가 필요하시고 CCTV 같은 경우에는 보안용으로 추후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뭐라 될까 데이터를 보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사량 센서를 설치하시게 되면 누적 일사량 값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센서도 있고요. 그리고 내부 센서 같은 경우에는 우선 내부 센서 대표 센서라는 것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요. 자주 보시는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을 대표 센서로 설정하셔서 그 한 번에 처음에 보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센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센서가 있는데요. 내부 센서는 뭐 온습도 센서, 그리고 뭐 CO2 센서, EC 센서, 그리고 pH 센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뭐 다른 센서들이 있는데 우선 제일 많이 하시는 센서에 대한 것을 여기다 놔뒀습니다. 그 밑에 통합 그래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 타사 대비 저도 되게 좀 유용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타사 대비 경쟁력 있게 저희가 설계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센서 모아보시기를 하면 이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분석이란 거를 통해서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은 복합 센서 복합 차트라는 것을 기능을 지원합니다. 복합 차트라는 것은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CO2 값하고 뭐 내부에 있는 온도 값하고 그리고 이동에 있는 온도 값을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분석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최소 최대값도 나오지만 복합 차트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예,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농가에서도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이 기능을 넣었는데요. 한 가지 센서 값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서 다른 하우스와 여기 있는 하우스가 1번 하우스와 2번 하우스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 그런 것으로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합 차트가 저는 참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주식에서도 그런 걸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센서를 한눈에 보아 보시기에 정말 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저희가
그 사용자 매뉴얼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농일지라는 게 있습니다. 영농일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우스에서 어떤 수동이나 자동으로 어떤 제어들이 된 거에 대한 이력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일지를 작성하실 수가 되어 있습니다. 일지 작성이란 거는 일지 작성을 누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오늘 그 영상을 찍고 있다. 제가 영상이라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어떤 걸를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등록을 누르시게 되면 일지에 오늘 날짜로 해서 시간까지 자동으로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제 농가에서 번거롭게 어떤 타이핑이나 아니면 수기로 작성하시는 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기능으로 유용하게 쓰시면 정말 유용하게도 쓰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배치는 또 뭐가 있냐면요, 엑셀 다운로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엑셀 다운로드라는 건 뭐냐면은 어차피 저희가 스마트팜을 농가에서 설치하는 큰 이유는 그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데이터를 누적된 값을 보시기 위한 것이 가장 큽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운을 다 이건 여기 나와 있는 값은 실시간 값이므로 다운을 받아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을 보신다고 하면 정말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다운을 받는데 좀 용량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 속도에 대한 제한도 있고요. 왜냐면 양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거는 뭐 몇 개월간의 데이터를 한 번에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좀 걸릴 수는 있고요.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담당자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대신 좀 다운을 받아달라 하는 요청을 하시면 받아서 메일로 발송도 가능은 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난 데이터들은 저희 서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백업을 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데이터를 요청하실 때는 오히려 담당자들한테 요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객께서 만약에 여기서 다운을 받는다고 하면은 본인의 데이터를 다운받는 것은 당연히 가능은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제가 더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했는데요. 우선은 시간이 제가 좀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자동 제어 세팅 방법이나 아니면 다른 농가에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참조 세팅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